지금부터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특별 대응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총괄 보고 후 국별 건재순에 따라 국장님들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천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인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금부터 금천구 코로나19 총력 대응에 대한 총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대구 지역 유행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됨에 따라 어제 2월 23일부로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금천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24시간 운영 체계에서 24시간 근무 체계로 변경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월 24일 저녁 8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변경된 상황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월 24일 저녁 8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확진자는 600명을 넘었고 이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해서 329명이고 사망자는 5명, 오늘 오전 발표는 사망 6명입니다. 이 중 서울 확진자는 25명입니다. 우리 구 금천구는 확진자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아 0명이고 확진자 접촉자는 어제 저녁 8시 기준 9명이었고 어젯밤 11시경 4명이 추가 통보되어 현재는 접촉자 총 13명으로 자가격리 통보하여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15명이고 검사는 187건에 대해 검사를 하였고 158건은 음성 통보를 받았고 22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일 토요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확진자 한 명이 발생하였는데 우리 구 택시회사 근무자로 직장 동료 4명 그리고 광명시에 있는 식당 종업원 1명에서 5명의 우리 구 주민 접촉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택시회사에 즉각 나가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고 CCTV로 접촉자를 확인하고 자가격리 통지를 하고 해당 택시에 대해 운행 중지를 하였으며 접촉자 5명에 대해 즉각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경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자가격리 유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신천지 부속기관인 교육관과 복음방이 현재까지 2군데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2군데에 대해서는 즉각 지난 금요일 방역 소독을 완료하였고
해당 부서에서 폐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확대 강화 및 변경 운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금천구 보건소 앞에 음압 텐트 3개, 이동식 엑스레이 1대, 열 화상 감시 카메라 1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리고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독산 보건분소에 음압 텐트 1개와 열 화상 카메라 1대를 설치해서 임시 선별 상담실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독산 보건분소는 이용하는 민원인이 적은 반면 보건소 앞마당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급증하고 있어 현재 민원인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보건소 앞마당에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의료 인력을 2배로 추가 구성하여 2개 동으로 운영을 하고 독산 보건분소에 있는 임시 선별 상담실은 축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은 9시부터 저녁 10시, 주말과 공휴일은 9시부터 7시, 그 이후 시간은 상황실에서 인터폰으로 연결하여 연계 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제적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개 조 16명 그리고 주민 자율 방역 주택가, 전통시장, 복지관, 경로당, 교통시설 등 공공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소독용 분무기 및 약품 대여를 통해서 촘촘한 방역막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방역 소독 현황은 공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천구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주민 안전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내 방역에 필요한 장소가 있으시면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방역소독 근무자, 기간제 근무자 8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주민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집중 대응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오늘부터 보건소 진료 업무와 보건증 발급 업무를 9시부터 12시까지로 단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골밀도 측정 물리치료실 운영은 상황 종료 시까지 일시 중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보건소 전 직원이 투입되어 코로나19에 집중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본에서 코로나19 예방 국민행동 예방 수칙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평상시 손을 잘 씻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시고 기침할 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특히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행동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고 발열, 호흡기 증세가 있을 시는 금천구 지역 안전재난본부에 전화하셔서 상담해 주시길 바라며 선별진료소 방문 시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마시고 도보나 자차를 이용해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코로나19 금천구 대응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가족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가족국에서는 바이러스에 취약한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시설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어제부로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다중이용 복지 시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서울시에
그 요청을 하였고요. 현재 복지가족국 소관 집단 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은 총 315개소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를 해 나가겠고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기존의 감염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 80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휴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부터 다시 생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휴관 조치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총 87개 시설에 대해서 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무중력지대도 어제 그 서울시 관계자와 통화를 해서 금일부터 다시 전체 그 휴관을 하게 되겠고, 추가로 되는 게 이제 보훈회관, 푸드막, 뱅크마켓, 글로벌 빌리지 센터, 육아 종합 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 이렇게 추가가 돼서 총 87개 시설에 대해서 휴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의 무료급식은 대체식을 운영을 하고, 지금 대체식과 또 배달급식으로 급식은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센터 치료 그 바우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밑반찬 배달 등 찾아가는 서비스는 기존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정상 운영 사업을 불가피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우려는 되고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노인 일자리가 41개 사업에 3,014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시설 휴관으로 363명이 잠정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도서관 도우미 56명, 경로당 죽식 도우미 180명, 복지시설 지킴이 127명 등 총 363명은 일자리에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어제도 나와서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고요. 심각 단계와 사태 진전 추이를 봐서 시에서도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조만간 지침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관하고 보린주택 및 노숙인 자활시설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활사업단 310명은 생계형 임금 보전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 또한 보건복지부의 별도 지침이 필요한 사항으로 바로 중단은 어렵지만은 이것도 조만간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으로 보린주택하고 노숙인 자활시설은 취약계층 생활시설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되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전체 154개소로 정상 운영합니다. 그런데 현재 등원율은 약 75% 되겠습니다. 원화 종사자 중 중국 입국자는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를 하는데 현재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가 2명으로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 중에서 원장 1명은 중국 여행객 접촉자가 되겠고요. 교직원 1명은 구로구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교사로서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게 이제 방문형 서비스 사업 종사자입니다. 종사자 현황을 보시면 복지 플래너 44명, 노인재가 복지 서비스 3명,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 434명, 통통희망나래단 57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생활관리사 67명, 아이돌봄 서비스 86명에 대해서 금일 중 행동 요령을 마련을 해서 금일 중으로 홍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특히 직접 대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서로 본인들의 신변관리가 철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형마트나 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원천적으로 방문을 자제 요청을 하고 또 서비스는 유선 등 비대면 활동을 유도를 하고 방문활동 시에 손소독제, 휴대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자가격리자 대상자를 이분들 스스로도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방문 활동을 금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개인 정보 등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와 잘 협의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특히 이제 외부인
에 대해서 철저히 출입을 통제를 시키고 손 세정제 비치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부득이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그 매일 출근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를 매일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서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똑같은 그 프로세스로다가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형 서비스 사업 대상자 중에서 자가격리자 요거를 좀 조심스럽게 아무튼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할 때 좀 청구토록 하겠고요. 방문형 서비스 사업 종사자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동주민센터와 해당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 휴관 연장에 따른 홍보 디지털과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소득층 마스크는 현재 그 차상위까지 13,917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구입을 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보급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한 방에 지금 보급이 안 되겠고요. 이분들의 지급 기준은 1인당 50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지급을 해서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재정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이제 긴급 계약 추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1인 견적으로 이제 수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계약 심사나 일상의 감사를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이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홍보물 및 진료소 운영 물품,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선별 진료소 설치 물품을 이제 구매하였습니다. 그동안 앞으로 이제 주요 추진 사항과 대책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주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 홍보 매체 홈페이지나 SNS 미디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이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제 홍보 실시 안내입니다. 이제 홈페이지 SNS에 이제 우리 검천구에 코로나19 관련 실시간을 팝업 창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포스터나 동영상 확산 방지 예방 수칙에 대해서 이제 배포를 하였고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주민 연락처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휴관이나 보건소 업무 축소에 따른 일반 업무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주말에 발생된 대구 경북 지역 방문자 및 접촉자 중 증상 발생 시 상담 안내와 코로나19 관련 자주 질문 등에 대한 안내를 2월 21일자로 저희가 발송을 하였고요. 또한 검청 우리구 관내 소재 신천지 교육센터 보건방에 대한 방역 및 폐쇄 안내와 인근 지자체 구로 안양에 대한 확진자 소식 등에 대해서 2월 23일 날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긴급 예산을 통한 재정 지원 확대입니다.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차 6,300만 원을 교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응해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또한 우리 구 이제 예비비를 긴급 지원을 하였습니다. 2억 2,4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방역 활동이나 인건비, 방역 물품 구매용으로 2월 21일 날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제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징수 유예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직간접 피해자 등입니다. 지원 내용은 기한 연장, 지방세에 대한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등을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유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안전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자가격리자 1:1 모니터링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자가격리자는 총 13명인데 안전도시과에서 기동근무자 등을 제외한
하고 안전도시 과장까지 포함해서 16명으로 우선 편성을 해서 1대1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6명 이상 발생 시에는 그 타부서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별도로 인력 차출 근무 명령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우한 교민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천과 아산에서 퇴소하신 중국 우한 교민 분들 관련해서 지난 토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6일간 그 1대1 모니터링 체계를 특이사항 등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국 관내에는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안전도시과 유관단체인 그 민간 자율방재단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월 말까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마을버스전 정류장이라든가 택시 승강장 등의 그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 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영 강화의 주요 내용은 전 직원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것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책반은 아시다시피 6개 반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24시간 운영 체계로 바뀜에 따라 그 주간 근무는 18시까지 그리고 야간 근무가 18시부터 이길 9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그 주간반이 40여 명, 그 야간반이 한 15명 정도가 되고요. 총 4명은 그 어제 날짜로 기동 근무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홍보디지털과 안전도시과 이렇게 각 한 명씩 해서 제대본에 지금 기동 발령을 낸 상태고요. 그 외에 그 도시안전국에서 기존에 해왔던 건설 공사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거고요.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이 우리국 관내 법인택시 원동교통 기사 확진자 발생 및 접촉자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 19시에 안양시로부터 확진 환자가 우리국 소재 법인택시 원동교통 기사로 확인되었음을 유선으로 통보받았습니다. 19시 30분 우리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교통행정과로 상황이 전파되어 20시 30분 교통행정과장과 법인택시 담당이 원동교통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보건소 직원 2명이 소독을 완료하였으며 감염병 관리팀장이 CCTV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확진자는 안양에 거주하는 원동교통 택시기사로서 격리되기 전날인 17일 월요일에 원동교통 택시기사 등 4명과 광명에 소재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원동교통 배차실을 방문하여 택시기사와 직원 3명을 접촉한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22시에 우리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도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긴급회의를 실시하여 부서별 업무를 분담하고 접촉자를 격리하여 23일 일요일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을 논의하였으며 접촉자 총 7명 중 우리구에 거주하는 5명에 대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23일 일요일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2시 30분에 교통행정과에서 원동교통의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원동교통 소속 접촉자 2명의 교대 근무자가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3일 일요일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운행을 정지하고 기사는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3일 일요일 19시에 접촉자 7명 중 우리구 거주자 5명이 전원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며 교대 근무자 2명은 격리 해제하였습니다. 음성 판정자 5명은 3월 2일 월요일까지 자가 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예상되므로 상황 발생 시 법인 택시의 경우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택시업체와 접촉차를 1대1로 관리하고 개인 택시는 자동차 관리팀에서 총괄 관리하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는 1차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겠으며 감염이 확대 시
교통건설국 전 직원을 투입 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및 시설 휴관 기간 연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황 종료 시까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대관 프로그램 체력단련실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정상 운영 하나 휴무일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4개소는 문화가 3개, 도서관 17개, 체육시설이 4개입니다. 자료에는 도서관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서 대출 반납도 중지할 예정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10개소, 마을활력소 등 16개소는 휴관 중에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지역아동센터, 교육복지센터, 마을방과학교 등 돌봄 시설임을 감안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정상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교시설 조치 현황입니다. 신천지 관련 시설입니다. 아까 보건소에서는 2개소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어제 서울시에서 별도로 아마 우리 관련 부서로 연락이 와서 시흥 1동에 3개소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시흥 우체국 3층, 두 번째는 현대시장, 시흥 사거리 쪽 현대시장 입구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폐쇄 조치를 했고요.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설은 어제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 조사를 했는데 폐쇄하고 있어서 정확히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나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종교시설이 우리 구 관내에 355개가 있습니다. 2월 20일자로 공문을 발송을 했고 또 심각도에 따라서 재발송할 예정입니다. 집합예배 등 온라인 및 가정예배로 전환을 요구했고 예방수칙 및 포스터 등에 대해서는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건의하고 싶은 것은 현장 출동 직원들이 에 대한 유의사항 교육하고 장비가 아직 좀 안전장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이건 물론 이제 중앙 차원에서 광역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지만 직원 안전에 대한 것도 좀 감안해서 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 조치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도시안전국장님께서 기보고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자가격리 전담반을 10명으로 보고 자료로 돼 있는데 어제 오후 저희가 파악한 자료입니다. 만약에 16명이라면 16명으로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월 7일자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체제에 대한 인사 발령을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는 5일까지만 직원이 지금 발령이 나 있습니다. 주야간으로 2개조씩해서 252명이 발령 나 있는데 지금 5일차 이후에는 제대본 행정지원반에서 별도로 행정지원과로 요청하면은 다시 근데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정도 있는데 그냥 이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현재 252명 그대로 순환 근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으로 또 신규로 해서 계속 로테이션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반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 근무자 상시 근무도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제 이렇게 상황이 긴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아마 행정지원 쪽에서 여러 가지 우왕좌왕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에는 없지만 어제 늦게 이제 시달된 거라서 오늘 아침부터 전 직원 10시 출근, 19시 퇴근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민원부서 근무 직원과 부서별 필수 요원은 현행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 부서별 필수 요원은 25% 범위 내에서 부서장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부서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달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긴급 직원 현황 파악입니다. 대구 방문 직원 또는 가족 중 대구에서 올라온 직원 등에 대한 지난주 금요일 날에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총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을 파악해서 보건소에 통보를 했는데 아직 유증상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북 지역으로도 확대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저를 포함해서 2월 16일 날 대구 출신 직원 결혼식장에 다녀온 직원들이 적지 않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명단을 지금 파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방호 계획 수립입니다. 금천구청 종합청사 방문 주민 및 직원이 열화상 카메라를 통과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상황 안정 시까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우선 출입 제한 강화 및 지하층 승강기 미운행입니다. 지하 2층은 구의 보건소 출입구 승강기 미운행, 비상 계단으로 이동하셔야 되고 지하 1층이 좀 복잡한데 우리은행 방향 출입구 보건소 비상 계단 입구를 폐쇄합니다. 승강기도 미운행하고 비상 계단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 요청 시 5호기 엘리베이터를 그때그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임시 가동해서 청사를 보호할 예정입니다. 지상 1층은 구의 주부 출입구, 구의 쪽입니다. 본청 부출입구, 보건소 입구는 폐쇄합니다. 구의 전용 승강기도 미운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화상 카메라를 통과해야만이 본청 건물을 보건소도 물론 출입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사 출입구가 우리가 총 21개소, 승강기가 12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방문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께서는 주민들에게 친절한 설명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별 진료소 전용 주차장 및 방문자 동선을 확보하였습니다. 선별 진료소 이용 차량은 1층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여 청사 내 출입이 없이 선별 진료소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전용 주차장 1층에 내면을 설치해 놓고 보건소 주차장 진입로로 이동해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사 방역을 그동안 2회 실시했습니다. 2월 7일부터 8일까지 또 2월 22일 그제 전체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하나 5번째가 이제 구내식당 의무 휴일 확대 운영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휴무를 실시하였는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3월부터 상황 변동 시까지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을 휴무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께서는 심각성을 고려하여서 양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 대응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소상공인 경영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신규 사업 14개 사업을 포함한 총 4개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각 부서와 공유할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첫 번째 기업 지원 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기업 시민청, 기업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피해 접수 창구를 개설하였고 피해 상황 접수와 지원 사항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상담 기능을 기업지원센터에 개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9일 소회의실에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관내 기업 대표들과 중소벤처진흥공단 등 공공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공유하였고 의견을 들었는데 각 기업마다 자금 융통의 압박과 물류 유통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40억 원을 확보하여 융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전통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어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부서에서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은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공사 용역들도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입니다.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크게 느껴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1월 판매 개시한 금천 지벨리 사랑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니 직원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31일과 2월 13일 간담회를 통해 관내 복지관과 급식재료 금액의 10%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매 규모를 더욱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전부서 공유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하여 시장 살리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가급적 전통시장에서 식사하기, 그리고 장보기,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기 등을 실천해 주시고 주민 및 유관단체에도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부서에서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보건소와 협조하여 1차로 방역을 완료하였고 추가로 서울시에서 1,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전통시장 1,100여 개 점포에 방역 소독제와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유관기관과 상시 비상 채널을 운영하여 피해 기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겠고 금천 지벨리 사랑 상품권 사용 확대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복지관 급식재료와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약을 체결해 구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협조 사항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과 사회적 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해 주시고 부서별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직원 복지 포인트를 이용한 금천 지벨리 사랑 상품권 구매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한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부서별 민생경제 지원 대책안은
각 부서별로 적극 추진해 주시고 더 좋은 사업이나 제안 사항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처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어제부로 심각 단계로 격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대책반이 6개 반이 구성되고 24시간 근무 체계로 이제 총력 대응하는 체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역할은 국가에서 하고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역할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 우리 금천구에서 할 일은 우리가 100% 완수를 한다 이런 자세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책반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의 매뉴얼이 있을 테니까 매뉴얼을 숙지하시고 전 직원이 매뉴얼에 나온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긋남이 없이 교육도 철저히 시켜주시고 직원들 어떤 근무 자세라든지 정신 무장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인데요. 이 위기 극복은 우리 금천구 직원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민들과 민관이 합심을 할 때 이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하는 홍보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이 홍보를 우리가 일방적인 우리 정보 제공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쌍방향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홍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오늘 아침에 봐서 심각 단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 판단에는 상당히 부실하게 지금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모바일 있죠? 핸드폰. 모바일은 아직도 경계 단계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대응이 지금 이미 심각 단계로 돼 있는데 아직도 경계 단계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렵고요. 그냥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하나만 안내문, 경계 안내문만 있고 더 이상의 정보가 없다. 상당히 문제점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뭐 우리구 발생 현황이랄까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검사를 어떻게 어떨 때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사실 자세한 설명이 없고 선별 진료소 같은 경우에 그 안내가 제가 봤을 때는 자세하게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별 진료소 우리는 알지만 주민들은 막상 이제 선별 진료소 오라 그럴 때 말로 설명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특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 구청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10.89는 뭐 구청으로 일단 왔다가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선별진료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게 막 접촉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자세하게 홈페이지에 오시는 방법, 도보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고 차량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가지고 주차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세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주차장이 이미 마련됐기 때문에 뭐 우리 구청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우왕좌왕하면서 돌아다니면 안 되시잖아요. 차량 1층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설명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방역 시설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어느 부분들이 지금 방역이 되고 있는지 그 아셔야만이 주민들이 여기도 지금 방역이 필요한데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신고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같이 해결나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방역 시설이라든지 지금 심각 단계가 돼가지고 언론에는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이 24시간 열려 있다 이런 것도 주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밤 12시에도 미안해가지고 전화를 못 걸거나 뭐 구청에 연락해봤자 뭐 없을 텐데 이를 오해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 단계에서 우리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우리 구청이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고 전화 필요하실 경우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구청에 이렇게 전화를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질문 아마 전화가 아마 많이 올 텐데요. 아마 반복적인 질문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제 경험에도 보면 이런 경우에 거의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Q&A, FAQ 이런 거 올려가지고 주민들이 뭐 굳이 전화를 안 하셔도 알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상담 창구를 만드세요. 전화로 하시는 것도 편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젊은 세대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냥 문자로 이렇게 질문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 신고센터 만들어서 상담도 해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건의할 거나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받아서 바로바로 또 시행을 하고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 회사에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요. 아마 대중 버스나 지하철보다도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신 분이 택시를 타시게 되면은 아마 이게 전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사각지대 같아요. 택시는 특성상 이게 하루에 한 번 방역해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운행할 때마다 이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 운행하는 기사한테 소독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배부를 해서 한 번 운행할 때마다 이거는 전체 소독하고 또 운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자치구에서만 특히 우리 자치구에서 지금 접촉자가 택시 기사가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그분도 옮은 거 아니겠습니까? 승객한 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 회사에 대해서는 매 운행 시마다 소독할 것을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을버스는 지금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제대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이렇게 방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안전 문제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거를 전면 차단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뭐 이건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안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직원들 안전을 하는 이유는 우리 금천구청이 만약에 직원 중에 한 명이라도 감염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갑니다. 주민을 보호할 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밀접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한 명만 전염이 되면은 이거 전염 확산이 굉장히 높아지는 근무 지금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절대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민원실 직원 아마 마스크 쓰고 근무를 할 텐데 동사무소 직원하고 우리 1층 민원실 주민들 접촉하는 직원들은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을 해주시고요.
보건소 직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환자분들이 오시고 이 환자분들이 선별 진료를 하러 오는 와중에 아마 직원들하고도 불가피하게 뭐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 같이 좀 고위험, 극도의 고위험 같은 경우에는 뭐 방호복은 어렵더라도 그 마스크 플러스 방역 안경이 있죠. 아니면 쉴드, 페이스 쉴드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장비를 구비해서 눈까지 보호하고 전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조기 있죠. 지금 공조기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은 이게 2m 이게 비말 전염이 아니라 공기중 전염이 지금 되는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우리 지금 구청 청사는 공조기를 최대한 가동해서 환기를 최대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식당도 우리가 조금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시에 직원들이 몰려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급식하는 거는 지양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들도 시간별로 시간대를 정해 주세요. 국별로 급식 시간을 정해서 같이 몰려가지고 식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주민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별도의 식사 장소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같이 어떤 좁은 데서 주민들이 같이 몰려서 식사하지 않고 넓게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격리 또는 시간제 이런 거 검토해서 식당에서 특히 고위험합니다. 식당 다중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당 운영이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직원들이 있죠. 식당 직원들이 만약에 감염이 되면은 아마 전 직원들이 감염될 겁니다. 직원들이 음식 만드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 비말이 튀어가지고 음식에 묻든지 그러면은 이게 다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직원들은 철저한 방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입 가리개 그리고 위생 이런 거 철저히 하게 해주고, 손 같은 거 뭐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더욱 철저히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두세 배는 식당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 직원 중에서 조금이라도 열이 나거나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저기 방역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매일 소독하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식당에서 전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은행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하 1층 우리은행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은행하고 협조해가지고 우리은행의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 환자 관리, 열체크 이런 거 별도로 협의하셔가지고 우리은행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구청에 오시게 돼 있어요. 대부분 여기 오실 분들이 다 구청 때문에 오셔가지고 우리은행 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전염돼가지고 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협조를 해서 전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메르스도 겪고 신종플루도 사스도 겪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해 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확산이 중지되면은 이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확산이 안 되면은 그걸로 거기서 사멸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 방지 이게 최선의 대책입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있는 겁니다. 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일주일 내지 열흘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우리 금천구에서만은 단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일단 어디 우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방역 활동 또 예방 활동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특히 금천구 의사회 분들이 주말에도 자원봉사 진료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각 동에서 새마을지회 우리 회원님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 방역 활동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주민들과 의사회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민간 협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 주말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확진 환자, 우리 주변 지역에 또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선별 진료실이 보건소 보고대로 선별 진료실의 내원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대응 태세를 좀 더 강화하고 또 유연 근무제도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직원 내부의 비상 연락망 재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대로 각 국별로 이렇게 보면은 복지가족국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나 세심한 좀 지원들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복지관이나 급식 시설들이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대시식은 보급하고 있지만 원래 우리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급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지원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르신들이 좀 요새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은 보고해 주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실시간으로 구청의 조치와 구청의 상황,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의 정보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어저께도 보니까 은행나무 오거리에 이제 방역복을 입고 우리가 방역을 나가고 119 구급차가 이게 몇 군데 왔다 갔다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걸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과연 여기에 뭐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가짜 뉴스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성 내지는 불안감 이런 걸 조장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항상 그런 거 할 때는 주변에 알리기도 하고 또 별 이상 없을 경우 나오면서 주변 지역에 이상이 없다 이런 것들도 홍보하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우리 홈페이지에다가도 실시간으로 올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도시안전국에서는 제일 이제 핵심적인 게 방역 활동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방역 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가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방역 횟수로 보면은 사실은 25개 구 중에서 거의 이제 제일 많이 방역을 하고 있는 통계상 나오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주민들과 함께하는 방역 그리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방역지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좀 방역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행정문화국 같은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구청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이제 주민센터 쪽에 혹시 이제 주민센터 발열 체크기 다 이런 거 지금 보급이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고 주민들이 방역 이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점검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일상적인 것들은 주민센터에서도 좀 이렇게 저희가 점검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본인들이 의심이 되면 좀 더 상담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좀 벌여주시 부탁드리고요. 경제환경국은 사실은 저희가 이게 코로나 대응과 함께 위기 민생 경제도 사실은 살펴야 되는 그런 이중의 과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좀 세심한 배려나 대책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들을 할 때 결국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용 예산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비비나 또 서울시비 이제 지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특히 발열 체크기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종교시설 또 병원 시설 또 내지는 은행 이런 주민들이 다수로 이용하는 다수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적극적인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기기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물품 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